안녕하세요. 최인원입니다. EFT와 학원으로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삶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내 몸과 대화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EFT로 낫지 않는 통증은 없다.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286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오늘 할 내용은 저하고 같이 말하고 두드리면서 따라하다 보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증상도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만성 전립선 통증으로 고생하던 한 환자는 다음과 같이 일기를 쓰면서 몸의 목소리를 들었다. 마찬가지로 함께 타점을 두드리면서 읽어보라. 내 몸의 한 부분이 훨씬 시원하고 편안해질 것이다. 내 전립선이 나에게 전하는 말. 15년 전 네가 일주일간의 자전거 여행으로 날 엄청 혹사시켰을 때 난 정말 힘들고 괴로웠어. 그 당시 너에게 통증으로서 알려주었지만 넌 나의 존재조차 몰랐지. 그냥 아픈가 보다 하고는 계속 날 혹사시켰지. 그 후 나는 많이 회복되었지만 후유증이 남아서 몇 개월에 한 번씩 통증으로 치료해달라는 신호를 보냈어. 하지만 넌 내게 관심이 없었지. 그저 컴퓨터 작업만 계속하면서 날 힘들게 하고 긴장시켜서 더욱 아프게 했어. 너는 경제적 문제와 너의 창작물에만 관심이 있었지. 내게는 10년이 넘도록 전혀 관심이 없었어. 너는 10년 이상 불규칙한 생활과 식사를 하고 넉 잔 이상씩 커피를 들이키며 성공에만 몰두했지. 그래서 너에게 끔찍한 배뇨통으로 강력한 신호를 보냈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너무 지치고 힘들었는데 너는 조금 치료하다가 나를 방치해버렸어.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말이야. 그러다 유럽 영화제에 간다고 2주간 돌아다니면서 나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갔어. 너는 엄청난 통증에 나를 비난하기만 했지. 화장실도 제대로 없는 유럽을 버스와 기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나를 힘들게 하면서도 도리어 넌 날 비난하기만 했지. 그 후 3차례에 걸친 한의원 치료와 2차례의 비뇨기과 치료에 실패한 후에도 너는 비난과 좌절만 할 뿐 진정한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 그저 약만 먹었지. 여전히 일과 창작 활동으로 나를 계속 혹사시켰어. 그러다 이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모두 회피하려고만 해. 일도 창작도 심지어 너 자신과 너의 몸까지도. 너는 나에게 배신감이 든다고 하지만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무리한 건 바로 너잖아. 네가 네 몸과 나를 챙기지 않은 거지. 내가 너를 챙기지 않은 게 아니야. 이제 나의 목소리를 들어줘. 비난과 좌절을 멈추고 회피도 멈추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돌봐주겠니? 제가 비뇨기과 전문이 아닌데 전립선염, 여자분들은 방광염이죠. 여자분들은 이 요도가 짧아가지고 방광염이 더 많이 생겨요. 여자는 또 전립선이 없으니까 남자들은 전립선염이 많고 여자분들은 방광염이 많은데 방광염인 분도 한 분 치료했고 전립선염인 분도 제가 몇 분 치료했는데 전립선 암도 있었고 전립선 비대도 있었는데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소변 볼 때 항상 증상이 나타나는데 소변을 일단 시원하게 못 보고요. 소변 볼 때마다 그분들 표현에 하면 소변 나가는 쪽 방광부터 해서 요도가 자결감이라고 하는데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을 느껴요. 사람이 미쳐요. 전에 제가 치료했던 그 방광염 있는 아주머니는 소변 한번 볼 때마다 변기 1시간씩 앉아서 울었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불로 막 지지는 것 같아요. 이게 방광염, 전립선염의 통증인데 이분들 하면서 느낀 거는 일단 만성 통증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몸에 너무 무지해요. 몸과 대화하는 분들은 이렇게 병을 키우지 않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자신의 몸과 대화하는 거, 이거 엄청난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비난하고 자신의 몸의 증상에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은 계속 병을 키우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 몸을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잘라내고 싶다든지 뜯어내고 싶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몸에 비난과 저주를 퍼붓는 분들은 병을 더 극심하게 키우게 됩니다. 모든 고통, 질병, 통증의 이면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그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고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사라집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 경험담 하나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저희 책 5분의 기적 EFT에 올린 사례인데, 오래전에 제가 이제 통풍에 걸린 적이 있어요. 자는데 갑자기 왼쪽 엄지발가락 큰 마디 부위가 삔 듯이 아픈 것을 느꼈지만 그냥 무시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부위가 썩내며 새빨갛게 퉁퉁 부어올랐고 통증이 어마어마했다. 마치 발가락에 끓는 물을 붓고 바늘로 콕콕 찌르고 빵빵하게 공기를 불어넣는 기분이 들었다. 너무 아파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 당연히 땅에 발을 디딜 수도 없었고 손도 못 대고 훅 불기만 해도 아팠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임상에서 익숙하게 보던 통풍 증상이었다. 지하철을 탈 수 없으니 출퇴근할 때마다 아내가 태워주었다. 실내에서 몇 발자국 움직이는 것도 끔찍한 고통이었다. 처음 며칠은 고민했다. 병원에 가서 진통제와 요산 억제제를 먹으면서 치료를 해야 하나? 술도 끊어야 하나? 원래 통풍은 혈중의 요산이 발에서 뾰족한 결정으로 응결되어 근처 조직을 마구 찌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서 혈중 요산을 높이는 맥주나 등푸른 생선의 섭취를 줄이고 요산 억제제를 평생 먹는 것이 치료법이다.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치료법이죠. 그러나 내가 책과 간의와 상담으로 대부분의 병은 마음에서 생긴다고 해놓고 정작 나는 통풍 고치러 병원에 갈 수는 없지 않는가? 이것도 역시 마음에서 온 거야. 마음을 고치면 나을 거야. 그런데 과연 어떤 생각과 감정이 이 병을 일으킨 것일까? 통풍 때문에 저한테 오진 않으니까 제가 통풍 걸려본 적도 없고 제가 통풍 걸리니까 제가 환자 입장이 되니까 저도 당황스럽고 놀랐거든요. 근데 이게 저한테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EFT로 통풍 치료했다 이런 사례도 제가 본 적이 없었고 근데 EFT를 엄청 많이 하면서 거의 90% 이상의 병은 마음에 생긴다 이거를 저는 확인했기 때문에 결국 통풍도 마음에서 생긴 병이다 저렇게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너무 바쁘고 지쳐 있어서 스스로 EFT를 하지도 못하고 나흘째가 되었다. 증상은 여전했고 도통 나을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통풍 정말 엄청 아프거든요. 미칩니다. 얼마나 아픈지 설명하라고 하면 제가 말벌에 쏘여본 적은 없는데 말벌에 쏘인 통증이 아마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벌에는 쏘여봤는데 벌에 쏘인 거는 그냥 견디만 했어요. 말벌에 쏘여서 사람 죽기도 하잖아요. 퉁퉁 부어오르고 시뻘겋게 되고 그 정도 되면 아마 통풍의 통증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통풍 걸렸을 때 일단은 제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어서 EFT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머리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환자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잘 해보세요. 그 전에 그렇게 얘기만 안 했는데 너무 아프고 지쳐 있으면 EFT를 할 수 있는 정신과 에너지도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직접 환자가 돼 보니까 환자분들 입장을 더 잘 이해하게 돼가지고 통풍 앓으면서 제가 얻고 배운 것도 많습니다. 본문 돌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헤이의 Heal Your Body를 뒤져보니까 여기 보면 각 신체 부위의 신체 증상을 일으키는 심리적 원인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깨는 긴장, 부담감이다. 목은 고집이다. 분노다.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거든요. 통풍 있나 보니까 통풍이 영어로 가우트인데 가우트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 부위의 통증의 심리적 원인은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욕구, 조바심, 분노를 의미했다.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욕구, 조바심, 분노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제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봤죠. 그랬더니 제가 이런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빨리 새 책의 원고를 마쳐야 돼. 밀린 강의를 다 해야 돼. 날마다 꽉 찬 환자 치료 일정도 다 소화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가득했고 실제로는 몇 년째 강행군을 해서 휴식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였다.
의욕은 넘치는데 체력과 시간은 한계가 있어서 늘 조바심 내며 살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너무 정신없이 살고 있었구나. 몸이 내게 쉬어가라고 말하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생기고 나서 나는 다음과 같이 확언을 했다. 쉬엄쉬엄 천천히 가자.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대로 하자. 그러자 몸과 마음이 위로받는 듯한 편안함과 상쾌함이 확 밀려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마침내 5일 만에 기세등등하던 통풍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닌가. 요산 억제제나 진통제를 먹거나 좋아하는 맥주를 줄이지도 않았고 그저 나의 조바심을 내려놓는 확언을 했을 뿐인데도 바로 그날 밤에 다 나아버린 것이다. 그럼 그렇지. 제 아무리 통풍이라 한들 마음에서 생기는 병임에 틀림없잖아. 나는 이렇게 속으로 환호하고 쾌재를 불렀다. 이렇게 해서 제가 통풍을 치료한 적이 있는데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증상의 이면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증상은 사라진다 라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통풍 치료하면서. 이번에 하는 내 몸과 대화하기는 거의 모든 종류의 만성질환에 응용할 수 있으니까 방송 잘 보시고 잘 따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 책 EFT와 낫지 않는 통증은 없다 참고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